안녕하십니까. 신속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노관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상당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침착하게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 듣고 나중에 질문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다시피 오르동 4번지 일대와 81번지 일대 신속통합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4번지 일대가 먼저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중간에 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1000세대가 이상 있으면은 도로가 2개가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4번지 일대가 도로가 하나밖에 접하지 않아가지고 서울시와 구로구에서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협조. 도로를 하나 더 필요하니까 밑에 81번지 일대를 추가로 신속통합재개발을 포함시켜서 밑에 5, 2동 들어가는 지하차도 있는 입구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신속통합재개발을 4번지 일대와 81번지 일대를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81번지가 재개발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오르동 4번지와 81번지라는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명칭이 있지만은 4번지 일대는 4번지 일대대로 갑니다. 그리고 81번지는 81번지대로 따로 갑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지는 벌써 1년 전에 후보지 선정돼가지고 올해 지구 지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1번지는 지금 이제 동의서가 30% 정도 받았기 때문에 30% 정도만 더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도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르동 81번지 일대 신속통합재개발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기존 재개발을 했을 때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고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여기 보면 진행 과정을 서울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절차, 옛날 같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통합적으로 8개 국이 있습니다. 8개 국이 하나로 모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하자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름이 신속통합재개발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으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절차, 사업 장점, 사업 기간,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서 진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신속통합재개발 지역 추진준비위원회로 주민대표가 발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10명에서 20명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준비, 토지 여건, 면적, 노후도, 호수 밀도,
이 도로 저편 면적 여러 가지가 맞아야만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 전체 면적을 다 등기 떼보고 건축물 대장 다 떼보고 다 해서 그것을 맞춰 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것은 오르동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있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4번지 일대 턱골, 그다음에 초등학교 뒤, 천주교 뒤쪽 있는 그 6구역, 그다음에 개봉중학교 있는데 7구역,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81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서남권 지역에서 신속통합을 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신도시가 될 정도로 재개발 지역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우리 지역에 뭐냐면 연약한 주거환경에는 각종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하고 밤마다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신속통합 재개발의 이제 그 주된 목적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요새 기한이 지나가지고 수리가 많이 되고 단열도 안 되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공인중개사지만은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이제 정비사업에서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은 이게 그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획 단계,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여태까지 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우리 고유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서. 이것을 사전 심의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서를 작성하면은 이제 구역 지정이까지 하는 데가 1년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반. 그럼 그다음에 조합 추진 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위원회 세우면은 2년에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실행 단계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은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게 철거, 이주, 그다음에 우리 집이 평가를 얼마 받을 것인가, 가격이 우리 집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매겨질 것인가를 관리처분이라는 겁니다. 그 평가하는 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가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죠.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그 완료 단계. 완료 단계는 준공 및 입주 이전 고시. 그 다음 등기. 그 다음에 조합 해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분양해가지고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계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가 계획이 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게 6년. 그러자 그 신속통합과 그 옛날 기본 재건축 재개발의 비교표입니다. 현행 옛날에는 그 준비 단계가 현행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5년 정도 걸렸는데 현행은 지금은 2년도 안 되고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안에 그 지구 지정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속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동의가 신속하게 빨리 해줘야 됩니다.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 장점.
신속통합 재개발은 그 옛날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준비하는 데가 보통 준비하는 데만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신속통합 재개발은 통상적으로 2년이면은 그 지구 지정까지가 완성됩니다. 그럼 지구 지정하면은 이제 조합 설립하고 이주 대책까지 하는 데가 3년. 그래서 준비 기간이 3년이면은 우리 재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리동 81번지 일대 신속통합 기획 관련 주거환경정지법 추진 절차 한 단계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요. 그 다음 사업구역에 대한 기본 검토, 구역 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연면적 기준, 노후도 이런 것을 전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만족하게끔 해서 서울시에서 사전 심의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동의서 작성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동의서 거민번호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동의서 연번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동의서를 옛날에는 30%를 만족했는데 지금은 50%를 만족하는데 그 전번 12월 달에 그 경쟁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신속통합은. 그러다 보니까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 받은 걸 65%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의 그 주택 현황입니다. 노후도가 73.72%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 다음에 접도율, 과소필지, 이게 전부 만족도가 상당히, 지역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신속하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번지와 81번지 일대의 추진 경과 상황입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그 4번지 일대는 55만 3,107평방미터. 이 평방미터입니다. 우리 지역은 36,073평방미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거민 동의서는 그 구청에서 발급을 동의를 신고 중이지만은 주민들이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세대수는 이건 개략적인 건데 아직 그 4번지일 때는 1440세대 정도. 우리 지역은 985세대. 주민은 4번지는 800명. 조합원이 800명. 우리는 445명. 인원이 단출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4번지 일대는 용역 발주해가지고, 지구 지정이, 5월 달부터 지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1월 11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신속하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역은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대, 여기 궁동빌라 후문, 여기가 대로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대가 이 장으로 옮길 겁니다. 옮기고 우리가 아파트 지역을 이거 신축 양지빌라 장 빼고 나머지 우리 지역이 구역입니다. 우리 면적은 만 평이 좀 넘습니다. 11,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조합원 수는 아까 했듯이 440명. 국유지가 5건, 연립 및 빌라가 39개 동, 단독주택이 47개 동, 그 다음에 건축물 동수는 47개 동. 이래서 우리가 저기 그 편의시설, 우리가 여기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근린시설을 편성해서 근린시설도 하고 그 아파트 12개 정도로 해서 998, 1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층수는 이 대로변은 20층, 뒤쪽에는 26층, 그 이후로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냐면 건축비가 상향됩니다. 고치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 평수는 우리 주민들과 나중에 상의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번지 일대, 4번지 일대가 일제 먼저 시작했는데 도로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다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1번지하고 4번지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도로를 여기 하나, 여기서 하나, 2개가 진입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왜 81번지는 손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만 한다 보면 진입로가 목동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 와서 누턴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했듯이 우리도 이 도로를 내주는 대신 목동 쪽이나 다시 광화문 쪽 나가려면은 이 도로를 같이 이용하면 4번지 일대 도로하고 우리 도로하고 같이 4번지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그 진입로가 편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가려면 이거 한 군밖에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은 직접 나가지만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우리는 역으로 이쪽으로 이용하면서 목동 쪽, 광화문 쪽을 누턴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도 인천 방향으로 갈 때는 이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여건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에는 녹지,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81번지 지역 구역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추진 주체는 저 노관주입니다. 제가 신청했고 제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원래 이 동의서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추진 주체에게 위임해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는 그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일동성소하고 수흥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계에 의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건 다 도장을 찍는데 재개발 동의서는 손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조합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목도장 찍어가지고 막 동의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그 신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서명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은 동의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동 신속통합 재개발 그 사람은 비영리 고유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희미하게 되는데
오르동 81번지 신속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고위 번호를 받아서 저희들이 2024년 11월 25일 날 고위 번호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법인통장 고위 번호를 받고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도 법인통장, 왜냐하면 그 사업 추진하면서 경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쓰라. 그래서 법인통장을 발급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체를, 임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과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동 81번지 일대 신속통합재개발 추진을 위한 규정, 정관, 2024년 11월 25일 날 정관을 만들어서 목적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자, 행정계획의 의미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민들이 정비계획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뭐냐면 우리 사업 토지 확정입니다. 아까 그 그림 그렸죠? 만평. 그것을 사업 토지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정비계획입니다. 조합 설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의서를 썼지만은 지구 지정하고 조합 설립을 하는 거 뭐냐면 분양 신청을 하는 게 조합 설립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 조합원들이 다 각자 주주고 주인입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확정을 하고 내가 신청을 해야 조합이 설립됩니다. 사업인가는 건축 면적이 확정되는 겁니다. 사업인가. 왜냐, 이제 층수, 용적률, 몇 층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정하는 게 사업인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축회사에서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지는 겁니다. 관리처분. 관리처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 건축물 등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뭐냐면 내 재산을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해서 관리처분을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금액은 내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 재산을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 사업에서 분양가,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내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리처분입니다. 인가, 법률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법률. 인가라는 것은 허가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집을 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제 인가 결정 고시가 있었다 얘기는 뭐냐면은 허가가 있었다. 우리가 건물을 지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의 분담금 고지 의무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결정이 없고 나중에 세부사항에 조합 설립할 때 관리처분 인가할 때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총 수입, 우리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딴 사람들 재개발하면은 건설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사는 우리가 건축비를 주고 건축해 주는 거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수입, 건물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1000세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합원이 아까 440명이 했잖아요. 그 나머지를 일반 분양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익까지 창출하게 되면은 우리 그 수익 창출로 많이 나오면은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이 높기 때문에 분담금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세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계획. 이것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정 분담금. 우리 주민들이 제일로
내가 아파트를 짓을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 이것은 우리 조합이 얼마만큼 많이 비싸게 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은 그 기간이 3년, 건물 짓는데 3년, 6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경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이,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역은 다른 데와 달라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건축비는 똑같은데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그 편차,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많이 팔아서, 그리고 상가, 근린시설까지 많이 팔면은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분담금 총액은 나중에 쭉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지역입니다. 역세권 저기 보면은 오리역도 있고 동부지방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거 4번지 비대, 우리 81번지 일대, 4번지 일대, 그다음에 아까 개봉동, 여기 저기 아파트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주거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뒤에 산도 많고. 이제 이것은 이제 배치도입니다. 아파트가 우리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 배치도. 우리가 이제 공원과 그 밑에 4번지 일대, 우리 81번지 일대, 이것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여기는 빌라 단지 있고 있지만은 빌라들보다는 아파트가 확실하게 가치가 있고 상당히 브랜드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 4번지 일대와 81번지 일대의 하나 설계와 하나로 만들어지면은 여건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4번지 일대와 우리 81번지 일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4번지 일대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 용적률이 상당히 낮아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81번지는 3종과 대로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 분양가가 상상되고 그린시설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제 아파트는 지금은 그 1층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공원화 시키고, 그냥 거의 다 공원화 시켜서, 보다시피 이게 전부 거의 다 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에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